네, 안녕하세요. 에어드랍 작업하는 백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연구해 볼 프로젝트는 서프입니다. 이미 서프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서프가 어떤 건지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서프가 사용하는 건 알겠는데, 에어드랍이 있냐? 이거에 대해서 또 얘기가 있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없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프로젝트 입장에서는 뭐 토큰 에어드랍이 있다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저희가 맨날 미더비나 이런 데 가서 뭐 에어드랍 계획이 있냐, TG가 언제냐, 뭐 토큰을 낼 계획이 있냐, 이런 걸 항상 물어보지만 매번 답변은 비슷한 것 같아요. 뭐 본인은 기술팀이어서 잘 모르겠다, 아니면 아직 계획이 없다. 뭐 에어드랍이 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가끔 있는데, 글쎄요, 오히려 저는 얘기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결국에는 토큰을 팔아먹는 게 아니라 기술적인 면으로 좀 어필하고 싶어 하는 걸 보니까 그런 모습이 더 프로젝트에 어울리지 않나. 그래도 에어드랍에 대한 기대감은 있으니까 서프가 에어드랍이 있을까? 뭐 그런 생각하면서 프로젝트 한번 연구해 볼게요. 일단 서프는 저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서프는 크립토 쪽 AI 기반 웹3 리서치 플랫폼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서칭하고 이것저것 알아보는 걸뭐 대신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프로젝트가 가끔 있긴 있습니다. 요새 뭐 대표적으로 난센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죠. 근데 서프가 조금 더 저희가 실사용하기는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요 기능은 마켓을 분석하고 이제 프로토콜을 분석하고 생태계랑 트렌드를 분석합니다. 핵심 기능은 이제 GPT처럼 물어볼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물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딥 리서치가 있는데 이런 거 뽑아낼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앱에서도 쓸 수가 있어요. 앱에서 쓸 수 있어서 좀 편하고, 그 다음에 구독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구독이죠. 그래서 플랜에 따라서 기능이 조금 달라요. 이건 뒤에 설명드릴게요. 이 프로젝트가 그냥 갑자기 탁 나온 게 아니라 그 사이버란 토큰 있잖아요. 이게 이더리움 L2인데 그때 당시에 옵티미즘 기술로 개발한 걸로 알고 있고, 저도 이걸 에드작을 했었거든요. 그때 에드작은 그냥 되게 레트로였어요. 그냥 L1에서 브릿지 타고 안에서 수압해버리고, 옛날에 아비트럼이 L2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때 당시에 뭐 GK나 뭐 스크롤이나 이런 걸 다 아비트럼 에드작에 맞춰서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사이버도 약간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엔 망했죠. 서프에 대한 에어드랍 가능성이 있냐? 현재 가능성이 되게 낮다고 하는데, 제가 예전에 서프 미더블 한번 갔어요. 위치가 봉은사였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되게 소수 인원으로 갔었는데, 기술적으로는 되게 설명하고 사이버 쪽 파운더도 오고 했는데, 그 TG에 대한 또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땐 그냥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항상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때 좀 단도리를 하는 것 같아서 그냥 그런가 싶었는데, 나중에 좀 뉘앙스를 보니까 또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일단은 없다고 얘기해야지 얘네들도 시간도 많이 벌고, 일단 뭐 있다고 한 다음에 없다고 하는 것보다 그냥 없다고 하고 없는 게 더 낫잖아요. 하지만 얘네들 프로젝트 입장을 제가 볼 땐 그냥 번복하는 거는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갑자기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런 구독 시스템이나 이런 애들은 또 에어드랍을 해줘야지 더 그게 인풋이 오거든요. 홍보도 되고. 그래서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뭐 여기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좀 웃기네요. 업계 패턴을 고려할 때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음. 이거 서프로 돌린 거거든요. 근데 서프를 이렇게 얘기하네. 항상 그렇죠, 뭐. 공식 입장으로도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현재 토큰 런칭 계획이 없으며
실질적인 제품 가치 창출과 지속 가능한 성장 및 수익 창출에 집중을 하고 있음. 이거를 한 지가 좀 됐어요. 그래서 얘네가 수익 창출도 이미 하고 있고 꽤 괜찮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인센티브 같은 경우에는 뭐 있다고 하는데 글쎄요. 아직은 제대로 안 나온 것 같습니다. 무시하셔도 될 것 같고 커뮤니티에서도 뭐 토큰 관련된 얘기도 없고 레딧에서도 뭐 서프는 토큰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 인플루언서도 그냥 다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에어드랍에 대한 논의는 그냥 기대감만 있는 분들이 갖고 있는 착각일 수도 있는데 저는 뭐 제 생각은 이제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웹3 이런 분석 도구가 대표적인 게 아캄이 있어요. 아캄은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23년도 전 7월이었던 것 같은데 10월로 되어 있네. 아캄을 사용할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웨인 리스트라고 있잖아요. 그 작성하는 거 있잖아요. 그 이메일 넣고 막 해주는 거 있잖아요. 근데 아캄은 이메일 넣으신 분들한테도 다 에어드랍 해줬어요. 그냥 전부 다. 그래서 되게 또 하나의 센세이션한 모습을 보여줬죠. 지금은 망했습니다. 개망했어요. 그래서 아캄이랑 비교해 봤을 때 생각해 보면 아캄도 이렇게 뿌리긴 하는데 아캄이 결국에는 이 토큰을 쓸 데가 없어가지고 결국에는 뭐 공급을 못 따라가서 망했죠. 흔한 알트코인처럼. 그래서 얘네가 서프가 분석하기로는 에어드랍 가능성이 한 25%라고 합니다. 저도 뭐 거의 뭐 에어드랍을 주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확정된 거나 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얘기할 논의 자체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에어드랍 기대보다는 도구 자체의 가치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도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애드작을 제가 이따 결론에도 말씀드릴 건데 서프를 애드작 입장에서 접근하시면은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만약에 서프를 실제로 사용하신다 이러면은 이거는 참여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딱 그 정도거든요. 그래서 아캄이랑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아캄이 현재 고점 대비 구토막이 난 상태예요. 왜냐면은 결국 리서치 프로토콜은 웹2랑 비슷한 것 같아요. 웹2에서 사용하는 그냥 다양한 그 목적 의식을 가진 프로젝트들이 그냥 뭐 자기 상품화해서 하는 거죠. 얘네가 토큰을 냈어요. 근데 토큰의 활용치가 전혀 없어요. 어차피 아캄을 실사용하시는 분들은 리서치 분석만 볼 건데 뭐 토큰을 굳이 사용할 필요가 있냐. 뭐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결국에는 베스팅이 풀리고 그 유동성이 계속 나오는데 물량이 받쳐주지 않으니까 당연히 우하향하겠죠. 항상 그랬듯이. 근데 서프도 그러려나? 그런 거죠. 그럼 굳이 뭐 애드작을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도 드는 거죠. 근데 서프랑 아캄은 확실히 다르긴 해요. 그때랑 또 지금이랑 다르듯이 서프는 이제 AI 기반 리서치 플랫폼이고 그다음에 아캄은 약간 난센이랑 비슷해요. 난센, 포렌식 하는 그런 친구여서 약간 다르긴 합니다. 아캄은 뭐 그냥 망했죠. 서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독료가 되게 세잖아요. 정말 세거든요. 만약에 맥스를 이용하시면 그래서 맥스를 이용하시면은 여기에 한정판 NFT를 준대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첫 번째로 의심이 가는 거죠. 뭐 굳이 NFT를 줄까? 뭔가 혜택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당연히 들게 하죠. 근데 월정액을 끊으면 또 없어요. 연간만 무조건. 근데 플러스도 안 줘요. 그럼 일단 NFT 받고 싶으면 이 프로에 연간 결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결제를 하시면 프로 버전을 해야 되는데 이게 결국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너무 비싸요. 아깝기도 하고. 그러면 1년 결제하면 거의 $350? 그럼 50만 원 돈 되는데
서프 애드작을 믿고 이걸 결제하는 게 되게 부담스러워요. 근데 또 불리시한 면으로 보면은 만약 서프가 토큰을 냈다. 그 업비트가 또 예전에 업비트에서 이벤트로 서프를 줬어요. 한 달치를. 사이버 쪽에서 이거를 하니까 사이버에서 서프를 준 거죠. 지원을 해준 거죠. 그럼 만약에 서프가 토큰을 냈다. 그러면 또 업비트 얘기가 솔솔 나오겠죠. 뭔가 이미 연관이 있으니까. 근데 무조건 그렇다고 업비트에 가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너무 저희가 기대감만 가득하지. 얘네가 이벤트 한 애들이 무조건 상장한다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도 뭔가 기대감이 저희를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거라도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이런 연관성이 있으니까 또 열심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프가 만약 토큰 내면 업비트 연관성도 있다. 뭐 그런 겁니다. 근데 서프를 하려면은 이 NFT가 좀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연간 결제를 해야 되고 최소 프로 모드를 해야 된다. 맥스는 진짜 일반 리서처도 아닌 전문적인 분들이 좀 해야 되는 뭐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이거 했습니다. 프로로. 어차피 그 영상도 찍고 이거 하면 좀 편한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좀 엄청나게 좋지는 않아요. 그렇게 뭐 대세를 뒤엎거나 이게 없으면 안 된다 그런 도구는 아니거든요. 사이버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결국 사이버에서 만든 애가 서프잖아요. 서프는 사이버에 의해서 개발되고 훈련된 AI 에이전트입니다. 그럼 사이버랑 결국엔 연동이 좀 될 수밖에 없어요. 모자 관계라고 하는 것도 재밌네요. 그래서 얘네는 이제 사이버는 그냥 방치해 놓고 열심히 서프를 연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같은 경우에는 TG를 옛날에 했어요. 그렇게 좀 좋진 않았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47밀리언입니다. 굉장히 낮죠. 엄청나게 낮아요. 그래서 서프를 그렇게 막 대단한 애드작으로 칠 수가 없어요. 얘는 1티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만약에 1티어가 되더라도 그럼 사이버가 되게 잘 나갔어야 돼요. 그래야지 서프도 기대감이 있는데 이 사이버는 애초에 그 L2로 성장했고 근데 이 L2가 또 기술이 옵티미즘이에요. 요새는 GK가 좀 대세잖아요. 그러니까 시대를 좀 잘못 만나? 그래서 그냥 방치해둔 것 같기도 하고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데 에어드랍도 뭐 어디 가면 그냥 사이버 줍니다. 서프 가면 사이버를 줘요. 그래서 제 결론은 서프에 대한 에어드랍은 뭐 굳이 의식적으로 할 필요는 없지 않나. 만약에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이 NFT가 좀 필요하잖아요. 그다음에 서프 내에서 실사용도 많이 해야 되고 여러분이 실제로 리서치를 하고 분석하고 하나씩 하시겠다 하시면 서프 쓰시는 거 나쁘지 않아요. 최소한의 에어드랍 기대감도 있고 그래도 얘 기능이 나쁘진 않으니까 그래도 한 번 더 거치고 가는 게 있잖아요. 워낙 홍보도 많이 하고 스캔 프로젝트도 많은데 저희가 그걸 일일이 다 확인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서프 한 번 돌려보면 그런 리스크도 좀 방지가 되고 그다음에 새로운 프로젝트 있으면 알아보는 것도 좋고 하지만 이 서프가 뭐 절대적으로 플러스 되는 건 아니에요. 결국 이 정보들은 그냥 한 번 더 확인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사용 하시는 거 아니면 저는 굳이 서프를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만약에 서프를 불리시하게 생각하신다면 저는 일단 구독에 대한 프로젝트는 뭐 그래도 좀 괜찮은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그리고 서프는 지금 괜찮게 순항하고 있다. 다양한 프로젝트랑 연관해서 여기저기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래소랑 또 연관성이 있는 업비트. 업비트랑 또 거래소랑 연관이 뭔가 커넥션은 조금이라도 있었다. 그리고 이유 없이 NFT를 주지 않을 것 같고, 뭐 그런 점, 약간 의심적인 게 좀 있지만, 확률은 적고, 기약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사용할 거 아니면, 저는 별로 안 쓰셔도 되지 않나? 만약에 에어드랍을 뭐 해줬다. 뭐 그러면은 그냥 구독료 정도는 맨징하게 해주지 않을까? 그 이상의 대박이 날까? 글쎄요, 좀 힘들지 않을까요? 뭐 에버린 같은 경우에도 구독 시스템이었잖아요. 근데 결국엔 망했지만
뭐 그걸 다 개정을 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뭐 그 정도까지도 아닌 것 같고 저라면 그냥 이 정도로 정리할 것 같습니다. 네, 서프에 대한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뭐 별다른 내용은 없는데 뭐 그래도 요새 그렇게 막 집중적으로 할 만한 프로젝트가 보이지 않아서 그냥 이것저것 하고 있습니다. 뭐 금방 또 할 게 많아질 거니까 뭐 지금 열심히 하시고 좋은 결과 기다리면서 다음을 준비하면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